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시장이 빠진 날이 아니라 시장이 잠시 멈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0% 넘게 폭락했고 장중 6,000선마저 무너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삼성전자는 22만원에 마감했습니다. 말 그대로 검은 화요일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더 분노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가는 내려왔고 금리도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증시만 이렇게 짓밟혔느냐? 왜 삼성전자 같은 국민주가 하루 만에 투매의 중심에 섰느냐? 왜 폭락했는지, 이 폭락이 진짜 추세 붕괴인지 아니면 실적 슈퍼위크를 앞둔 극단적 과매도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개인 투자자가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중국 기우V, 노광장비 뉴스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창신 메모리 상장 이후 중국 메모리 추격 공포, AI 투자에 대한 신용시장 경계, 미국 금리 인상 불안, 외국인 5조 원 가까운 순매도, 그리고 기술적 지지선 붕괴까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폭락이 끝났는지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폭락장에서도 도망치지 않은 돈의 흔적을 찾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동시호가에서 무엇을 보면 안 되고 오전 급락 이후 어떤 반응을 봐야 하며 오후 외국인 수급과 이번 주 실적 발표 직후 어떤 신호가 나오면 반전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락률이 아닙니다. 시장 기능이 얼마나 흔들렸느냐입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매도 압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양쪽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시장 전체 거래를 잠시 멈추는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정상적인 가격 발견이 아니라 수급 충격이 먼저 터진 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발동된 사이드카가 벌써 67회입니다. 과거 같으면 사이드카 한 번만 나와도 시장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건 변동성이 크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시장의 브레이크가 계속 밟히는데도 차가 미끄러지는 장세입니다. 이런 날에는 기업 가치보다 수급 폭탄이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갑자기 하루 만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과격한 포지션 정리에 휘말린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간밤 미국 증시를 보면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전체 지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우는 올랐고 S&P 500도 거의 보합권에서 버텼습니다. 나스닥만 약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답은 반도체입니다. 미국 전체 시장은 버텼지만 반도체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SML, 샌디스크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흔들렸습니다. 한국 증시는 미국 전체 지수보다 미국 반도체 흐름에 더 민감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다우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미국 반도체가 무너졌다는 사실이 한국 증시에는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폭락은 미국 증시 전체 붕괴의 반영이 아닙니다. 미국 반도체 균열이 한국 시장에서 지수 폭락으로 증폭된 장입니다. 한국 시장의 약점이 가장 거칠게 드러난 하루였던 셈이죠. 첫 번째 불씨는 중국 기우V 노광장비 뉴스였습니다. 중국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자체 DUV 노광장비 생산에 나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곧바로 중국 메모리 증설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DUV 장비를 자체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장비 병목이 일부 풀릴 수 있다. 범용 디램 생산 능력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글로벌 메모리 경쟁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 이 논리가 시장을 때린 겁니다. 삼성전자에게 이 뉴스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HBM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디램, 낸드, 기업용 SSD, 서버용 메모리까지 폭넓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범용 디램에서 중국 공급 확대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삼성전자의 메모리 가격 방어력부터 의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중국 기우V 뉴스가 나왔다고 내일부터 글로벌 장비 생태계가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노광 장비는 정밀도, 수율, 유지보수, 소재와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함께 맞아야 하는 산업입니다. 오늘 시장이 반응한 것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심리 충격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심리 충격을 견딜 만큼 시장 체력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창신 메모리입니다.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폭등하면서 시장은 중국 메모리 자립이 예상보다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를 키웠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정부 지원이 붙고 생산 능력 확충과 기술 고도화가 빨라지면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더 압박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것도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야 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부가 시장을 빼앗기는 어렵습니다. HBM은 단순히 칩을 많이 찍어낸다고 되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고객 인증, 수율, 패키징, 공급 안정성, 장기 신뢰가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범용지 램 쪽에서는 중장기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범용 제품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가격 경쟁 부담은 커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더 빨리 고부가 시장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HBM, 파운드리, AI 고객 장기 협력. 이번 주 확정 실적에서 시장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 방향입니다. 중국 추격을 이기는 답은 공포가 아니라 기술 격차와 고객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AI 투자에 대한 의심입니다. 최근 시장은 AI를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성장 스토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라클, 알파벳,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같은 주요 AI 기업들의 신용 위험 지표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기업의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진 겁니다. 이건 삼성전자에도 직접 연결됩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삼성전자에는 수요가 생깁니다.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하고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기회가 생깁니다. 하지만 빅테크 주주 입장에서는 질문이 다릅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언제 돈을 버느냐? 현금 흐름은 버틸 수 있느냐? AI CAPEX가 성장 투자냐? 아니면 재무 부담이냐? 이번 주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이 질문에 답이 나와야 합니다. 클라우드 성장, CAPEX 유지, 현금 흐름 방어, 이 세 가지가 같이 나와야 반도체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리입니다. 유가가 내려오고 미국 국채 금리가 안정됐다고 해도 시장은 FOMC를 앞두고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우세하더라도 시장은 가능성의 방향에 민감합니다. 물가가 다시 튄다고 판단하면 연준의 발언은 더 매파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유가, 관세, AI 설비 투자 확대가 동시에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와 반도체에는 부담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외국인 수급과 글로벌 금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시장을 끌어내린 것도 이런 불확실성 회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폭락은 중국 뉴스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국 공급 공포, AI 투자 신용 우려, 금리 불안, 외국인 포지션 축소가 동시에 터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기술적 지지선 붕괴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개파락으로 이 지지선을 단번에 이탈했습니다. 기술적 지지선이 깨지면 시장은 더 예민해집니다. 차트만 보는 자금도 매도에 나서고 프로그램 매도도 붙고 신용과 레버리지 물량도 불안해집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이달 초 삼성전자는 좋은 잠정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약했습니다. 지난주 알파벳도 클라우드와 AI 투자 확대를 보여줬지만 시장은 현금 흐름 부담을 더 크게 받습니다. 이 기억이 투자자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와도 빠질 수 있다. 호재가 나와도 수익성이 의심받으면 밀릴 수 있다. 이 불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포를 더 키운 겁니다. 오늘 폭락은 뉴스 하나가 아니라 쌓여있던 불신이 한꺼번에 터진 장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무너진 걸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오늘 폭락을 펀더멘털 훼손보다 투자 심리 위축, 유동성 제한, 복합 불확실성이 만든 과매도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 자체가 오늘 하루 폭락만큼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이익 눈높이가 유지되거나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주가는 급락했는데 이익 전망이 동시에
동시에 무너지지 않았다면 시장은 펀더멘털보다 심리를 먼저 가격에 반영한 셈입니다. 물론 과매도라는 말만 믿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매도는 반등의 가능성이지 반등의 보장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으로 답해야 합니다. 메모리 회복이 숫자로 보이는지, HBM 재도전이 진전되는지, 파운드리 적자가 줄어드는지, AI 고객 협력이 매출 경로로 연결되는지, 이 답이 나와야 시장도 다시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벤트가 너무 촘촘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 먼저 나오고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뒤를 잇습니다. 삼성전기도 후방 밸류체인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실적이 이어집니다. FOMC와 PCE, 미국 GDP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폭락만 보면 시장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벤트들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오늘의 폭락은 단순 노이즈가 아니라 경고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언하는 주가 아닙니다. 확인하는 주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빅테크가 AI CAPEX와 현금 흐름을 함께 방어하는지, FOMC가 금리 공포를 낮춰주는지, 이 5가지가 시장의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 시장이 볼 것은 단순 영업이익 숫자가 아닙니다. 잠정 실적은 이미 지나간 뉴스입니다. 이제 시장은 부문별 내용을 봅니다. D램과 낸드 수익성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기업용 SSD 수요가 실제로 강한지, HBM 출하와 고객 인증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차세대 HBM 일정에 대해 얼마나 자신감 있는 메시지를 주는지, 파운드리 적자 폭이 줄고 있는지, AI 칩 고객 협력이 실제 매출 기대와 연결되는지, 모바일에서는 갤럭시 신제품과 온디바이스 AI가 하반기 실적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삼성전자는 너무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뉴스만으로 반등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HBM, 파운드리, AI 고객, 모바일 방어력, 이 5축이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아니라 증거로 평가받습니다. 오늘 폭락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힘도 결국 실적의 디테일입니다. 한미 반도체 협력도 다시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대규모 AI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용 회장은 샘 올트먼과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뉴스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시장에서 단순 메모리 공급자가 아니라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제공하는 핵심 공급망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은 이 뉴스만으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협력 발표는 방향입니다.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면 숫자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구조, 매출 반영 시점, 제품 믹스, 수익성, 고객사 확대 가능성이 따라와야 합니다. 시장은 이제 헤드라인보다 실체를 봅니다. 브로드컴 협력이 진짜 반전 재료가 되려면 이번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에서 그 경로가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아니라 돈이 되는 뉴스여야 합니다. 새로 붙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을 둘러싼 통상 압박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강해지면서 메모리 가격은 빠르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실적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객사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애플과 퀄컴 같은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 가격 부담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메모리 가격 급등을 둘러싼 불만이 통상 이슈와 소송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건 묘한 역설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실적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오르면 고객과 정부가 부담을 느낍니다. 과거 일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통상 압박을 받았던 기업까지 다시 소환되는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의 한국 메모리와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그대로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한국산 AI 메모리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공급망도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는 가격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공급과 기술 격차로 신뢰를 줘야 합니다. 이번 리스크도 장기적으로 봐야 할 변수입니다. 이제 이번 주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먼저 반전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폭락 이후 시장이 과매도 인식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둔화됩니다. SK하이닉스 실적에서 HBM과 메모리 업황이 강하게 확인됩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에서 D램과 낸드 회복, 기업용 SSD 수요, HBM 진전, 파운드리 적자 축소 신호가 나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기대하면서 클라우드 성장과 AI CAPEX 유지, 현금 흐름 방어가 동시에 확인됩니다. FOMC와 PCE가 금리 공포를 낮춰줍니다. 이 흐름이면 오늘 폭락은 펀더멘털 붕괴가 아니라 극단적 과매도였다는 해석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먼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그 다음 실적과 수급이 붙는지 확인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갭 상승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등 이후에도 거래 대금이 남아있는지,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후방 밸류 체인이 같이 살아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변동성 지속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본 흐름일 수 있습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곧바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 DUV와 창신 메모리 노이즈가 계속 남습니다. AI 투자 신용 우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매도도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FOMC는 애매하고 PCE도 시장을 충분히 안심시키지 못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급락 이후 강한 반등과 재하락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반등이 곧 추세 회복은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는 시간대별로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 아침 동시호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이후 낙폭을 줄이는지 봅니다. 오후 2시 30분 이후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수급 반응을 봅니다. 이번 주는 마치는 장이 아니라 확인하고 대응하는 장입니다. 세 번째는 경고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폭락 이후에도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숫자는 좋아도 가이던스가 조심스럽습니다. 미국 빅테크 실적에서 AI CAPEX 부담과 현금 흐름 악화가 더 부각됩니다. FOMC가 매파적으로 나오고 PCE와 GDP가 금리 인상 공포를 다시 키웁니다. 중국 메모리 공급 우려와 통상 리스크까지 계속 확산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추가 하방 테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싸 보인다고 물타기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사실과 지금 매수 위치가 좋은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직후에는 가격보다 유동성이 먼저 흔들립니다. 반등이 나와도 매물대가 두껍고 다시 밀릴 때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경고 시나리오에서는 자신감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현금은 도망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는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번에는 물량을 3조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다음 날에는 시간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내일 아침 9시입니다. 동시호가의 갭 상승이나 갭 하락에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부딪히는 시간입니다. 공포 매도와 저가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전 10시입니다. 개장 직후 흔들림이 끝난 뒤에도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 낮추는지 아니면 낙폭을 줄이는지 봐야 합니다. 이때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저점을 높이기 시작하면 과매도 반등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진짜 수급이 드러납니다.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기관이 받는지, 프로그램 매도가 진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내일은 아침보다 오후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 행동도 달라야 합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나오면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은 이미 잠정 실적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봐야 할 것은 부문별 내용과 컨퍼런스 콜의 언어입니다. HBM에서 자신감 있는 표현이 나오는지, 기업용 SSD와 서버용 D램 수요가 살아있는지, 파운드리 적자 축소가 확인되는지, AI 고객 협력이 실제 매출 경로로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 상승이 거래 대금과 외국인 수급을 동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밀린다면 시장이 가이던스나 수익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발표 순간보다 발표 이후 1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가 나온 직후의 가격은 감정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진짜 판단입니다. FOMC와 PCE 이후에도 행동 기준이 필요합니다.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안심은 이릅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물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향후 인상 가능성을 얼마나 열어두는지, 유가와 관세를 어떻게 보는지 이 문장이 반도체 수급을 흔들 수 있습니다. PCE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금리 공포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와 나스닥, 반도체가 동시에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PCE가 높고
있고 빅테크 실적에서 현금 흐름 부담이 더 커지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도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FOMC 직후 새벽 미국 반응을 보고 다음날 한국 동시호가에 바로 따라가지 말고 오전 중 외국인 선물과 전기전자 현물 수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빠른 손보다 늦지 않은 확인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 본주만 보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진짜 살아난다면 돈은 본주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패키지 기판, 전력기기, 데이터 센터 냉각, AI 서버 부품 이쪽으로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주가 피를 흘릴 때 빠른 돈은 후방 밸류 체인을 먼저 훑습니다. 본주는 급락하는데 장비주가 덜 밀리는지, 기판과 패키징이 장중 저점을 높이는지, 전력 인프라가 시장보다 먼저 살아나는지 이런 신호가 돔의 예고편입니다. 폭락장에서 대장주만 보면 공포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후방 밸류 체인을 보면 돈이 도망가는지 아니면 조용히 재배치그는지 보입니다. 지금은 호가창에 피만 닦아낼 때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 도망치지 않은 세력의 발자국을 추적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오늘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이 멈춰섭니다. 주문을 넣어야 할지, 취소해야 할지, 손절해야 할지, 물 타야 할지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런데 그 20분 동안 스마트머니는 멈춰있지 않습니다. 시장이 멈춘 시간에도 다음에 어디로 돈이 이동할지 계산합니다. 대장주를 다시 받을지, HBM, 장비주로 옮길지, 기판과 패키징을 먼저 볼지,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이동할지 그들은 이미 다음 타깃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이 흐름을 장중에 혼자 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호가창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외국인 전기전자 수급, 프로그램 매도, 삼성전기와 소부장 거래대금, 미국 빅테크 시간의 흐름, FOMC 이후 금리와 환율까지 동시에 추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 비대칭은 여기서 생깁니다. 개인은 멈춰있고 돈은 이동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돈길을 실시간으로 필터링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닙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뒤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낙폭을 줄이는지, 대장주보다 먼저 거래대금이 붙는 장비주가 어디인지, 기판과 패키징, 전력 인프라, 데이터 센터 냉각 중 어디로 자금이 옮겨붙는지 그 순간을 추적하는 겁니다.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멈춘 날에는 하루만 늦어도 이미 가격은 달라져 있습니다. 폭락장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무섭지만 반등의 길목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늘 폭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코스피는 6천선을 간신히 지켰고 삼성전자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된 검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공포만 보고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중국 DUV 뉴스는 단기 심리 충격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중장기 경쟁 리스크입니다. AI 신용 위험과 순환 투자 논란은 투자 구조에 대한 검증입니다. 메모리 가격 통상 압박은 새로 붙은 중장기 변수입니다. 금리 공포는 FOMC와 PCE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답은 이번 주 실적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기업용 SSD, 파운드리 개선을 증명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가 AI CAPEX와 현금 흐름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전기전자 업종을 받아줘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 가장 위험한 건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 속에서 기준을 잃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감정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오전에는 저점이 높아지는지 보십시오. 오후에는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지 보십시오. 실적 직후에는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수급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은 바닥을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폭락 속에서도 살아남은 돈의 방향을 따라가는 게임입니다. 그 방향을 늦게 보면 좋은 종목을 알고도 늦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